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면서 파라오의 지위에 올랐던 하트셉수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하트셉수트는 기원전 1495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집트 제18왕조 세 번째 왕 투트모스 1세의 딸, 그러니까 공주로 태어난 것이죠. 신왕국 시대 이 투트모스 1세는 아시아와 누비아 지역을 정복한 막강한 파라오였습니다. 하트셉수트는 가장 고귀한 숙녀라는 의미인데요. 고귀한 숙녀로 태어난 그녀는 평온하고 화려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투트모세 1세의 정비인 아흐모색에서는 이 공주 하트셉수트가 태어나고 또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비에게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사실 아들이 아닌 딸이었던 이 하트셉수트에게는 왕위 계승권은 없었죠. 하트셉수트와 결혼을 하는 왕족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트셉수트는 왕가의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야사에 따르면 하트셉수트가 18살 때 이 건축가 셈무트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재주 많은 청년 셈무트에게 푹 빠졌던 것인데요. 결혼 전 하트셉수트와 셈무트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야사일 뿐이지만 이 두 사람은 이후 긴 인연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투트모세 1세는 하트셉수트를 자신의 후궁 무트네페르트가 낳은, 그러니까 하트셉수트의 이복 남동생과 결혼을 시키는데요. 이후 투트모세 1세가 세상을 떠나고 기원전 1482년 하트셉수트의 남편이 된 이복 동생이 투트모세 2세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니까 하트셉수트는 이제 왕비가 된 것이죠. 투트모세 2세는 아직 어리고 몸이 좀 약해서 병을 자주 앓는 나약한 왕이어서 이 정사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통치자로 그의 아내인 하트셉수트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이고 강한 성격의 하트셉수트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이집트 통치는 차츰 하트셉수트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하트셉수트의 권력이 파라오를 넘어서려고 하자 불안을 느꼈던 이 반대파들은 그녀의 권력을 뺏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하트셉수트는 이 반대파 무리들을 극복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켜내고 오히려 남편 투트모세 2세를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병약했던 투트모스 2세는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왕이 죽었으니 당연히 왕비인 하트셉수트는 권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합니다. 태양의 신 라가 내게 상하 이집트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의 파라오다. 안 됩니다. 여자는 이집트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대신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그들이 압박을 해오자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하트셉수트는 결국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는데 그녀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트셉수트는 기원전 1504년 남편의 두 번째 왕비 이세트가 낳은 아들을 양자로 삼고 그를 왕위에 앉힌 후 자신이 섭정을 하기로 합니다. 이때 왕위에 앉은 사람이 이후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고 불리게 될 투트모세 3세입니다. 하지만 당시 투트모세 3세는 10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나이가 어렸기에 양어머니 하트셉수트의 영향력에 저항할 힘이 없었죠. 신전의 성직자들은 하트셉수트가 혹시 투트모세 3세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서 하트셉수트의 딸인 네페루레를 투트모세 3세와 결혼시킵니다. 자, 이로써 투트모세 3세는 하트셉수트의 양자이자 사위가 된 것이죠. 사실 왕의 전권을 가지고 뭔가 빨리 판단하고 처리를 할 일을 섭정으로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런 것이 답답하기만 했던 하트셉수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게 되고 투트모세 3세가 왕이 된 지 1년이 되던 해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트셉수트의 즉위식은
이전의 다른 파라오들과 마찬가지로 카르낙 신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녀의 머리 위에 우르에수스라고 불리는 신성한 뱀이 그려지게 됩니다. 투트모세 3세는 아몬 대신전에 수련수사로 보내져서 이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트셉스트는 남자 왕족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남자가 되어주지 하면서 이때부터 남자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신전이나 각종 기념비를 다니면서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가짜 수염을 붙이고 이름도 남자의 것으로 바꾸죠. 여성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많았기에 이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왕 하트셉스트를 떠올리면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짜 수염을 달고 남자의 옷을 입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이 의뢰용 가짜 수염을 붙이는 것은 남자 파라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 가짜 수염은 하트셉스트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트셉스트가 왕이 되었지만 통치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만들어야만 했죠. 자, 그래서 다른 왕들처럼 자신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을 퍼뜨리고 출생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립니다. 아몬이 하트셉스트의 어머니의 자궁에 이슬방울을 톡톡톡 떨어뜨리면서 내가 너의 몸에 나의 딸을 넣어줄 테니 그 아이에게 하트셉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트셉스트는 아몬 신의 딸이라는 이야기죠. 이 탄생 신화를 통해서 하트셉스트는 신의 딸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테베에 있는 아몬 대신전의 벽에 투트모세 1세를 닮은 아몬 신과 자신의 어머니인 아흐모세 왕비가 함께 관계를 한 후 자신, 그러니까 하트셉스트를 낳는 내용의 벽화를 새겨 넣습니다. 이 벽화는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하트셉스트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섭정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여성스러운 매력을 강조했던 하트셉스트는 이렇게 파라오가 된 이후에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게 되는데요. 조각가들을 시켜서 넓은 어깨에 각진 얼굴을 한 조각상을 만들게 하고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의 조각상에는 왕권의 상징인 수염, 그리고 파라오의 왕관, 그리고 힘과 용맹함의 상징인 황소의 꼬리, 파라오의 상징인 지팡이와 도릿깨도 새겨 넣죠. 하트셉스트가 이렇게까지 해서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사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어린 왕을 좌지우지하려는 대신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많았을 테니 그럴 바엔 내가 왕이 돼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한 권력 의지도 있었을 테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된 만큼 하트셉스트는 뛰어난 정치 감각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요. 하트셉스트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집트에는 큰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경제, 무역, 문화, 또 건설 방면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평화적 통상 원정입니다. 대함선 8척을 만들어서 이 국외로 보내서 광범위한 무역을 추진했던 것인데요. 이 무역선들은 지중해나 홍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있는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빵, 맥주, 과일 등을 수출을 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집트에 없는 물건들을 수입해 온 것인데요. 기원전 1470년 아라비아와 소마리아 지방 근처의 쿤투 지역으로 교역단을 파견해서 흑단, 상아, 유향, 모략, 호박, 표범, 그리고 가죽 등을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북방의 그레타에서 토기, 그리고 시리아에서 삼나무를 또 수입해 오죠. 뿌리채 살려서 운송해온 향나무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하트셉스트는 직접 이 어린 향나무를 교회에 심고 정성을 다해 기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미이라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재료인 이 향료와 나무진을 모두 수입해서 써야만 했는데 이제는 향나무를 직접 길러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집트는 돌은 많았지만 나무가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튼튼하고 질 좋은 아프리카산 목재가 대량 수입되면서 건축과 조각예술이 한층 발전하게 됩니다. 당시 교역 모습은 하트셉스트 대장제전 제2신전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푸푼트의 지도자가 하트셉스트에게 머리를 숙여 복종을 맹세하는 장면도 여기 함께 묘사되어 있죠. 당시 무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신비한 땅에서 싣고 온 각종 나무와 수많은 삼나무, 그리고 푸른 묘목, 흑단목, 하얀 상아, 황금과 은, 그리고 비비원숭이, 긴꼬리 원숭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들. 이집트의 어떤 왕도 이런 물건들을 이집트로 가져온 적이 없었다. 당시 정말 활발한 무역을 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네요. 이집트인들은 이 무역을 통해서 시야를 넓히고 이집트 밖의 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트셉스트가 추진한 대규모 이 무역은 외국과의 소통뿐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 발전, 예술의 번영, 그리고 의학의 발전 등을 이끌어내게 되죠. 여왕의 무역이라는 말이 이집트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당시의 교역은 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역 지역은 더 넓게 확장이 돼서 소아시아, 홍해 남쪽의 나라들, 그리고 그리스 에게해의 많은 섬들과 왕성하게 무역을 했고, 이를 통해 쌓아 올린 이 부유함은 하트셉스트가 이집트를 통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을 하게 되자 정치도 차츰 안정이 되었고 이집트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트셉스트는 강력해진 국력을 과시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기념비와 신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것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센무트입니다. 센무트 앞쪽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트셉스트의 어린 시절 연인이기도 했다는 이 센무트, 하트셉스트의 딸 네페루라의 가정교사였고 또 이외에도 80개의 관직을 겸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트셉스트가 가장 신뢰하는 보좌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센무트의 남동생은 공주의 간호사이자 집사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센무트는 하트셉스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훌륭한 대형 건축물들을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되는데요. 테베 서북부의 높고 험한 산골짜기 암벽에 이 경사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절벽 사이에 하트셉스트의 무덤, 그러니까 여왕의 무덤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무덤의 위치가 정말 아주 절묘해서 험한 지형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또 세무트는 하트셉스트 장제전의 건설 책임자이기도 했는데요. 장제전은 무덤에 부속된 건물로 죽은 파라오의 집인데요. 장례식을 치른 후 신격화된 사후의 파라오가 머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세의 재생과 부활을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죠. 장제전은 3단 테라스형의 거대한 건축물로 이집트 건축물 중 가장 독창적이고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트셉스트의 이 웅장한 장제전이 다이르 알하흐리의 이 사막 절벽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습니다. 주량 현관의 부조에는 이집트를 21년간 통치한 하트셉스트의 위대한 업적들이 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대장제전 외에도 이집트 최대의 오베리스크를 세웁니다. 이 오베리스크는 카르낙 신전 입구에 세워졌는데 세계 최고 높이로 원래는 한 쌍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핑크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높이가 약 30m이고 무게는 33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이지요. 이 오벨리스크는 하트셉스트 즉위 16년을 기념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두 개 중 하나는 제작 중에 부러져서 이 아스안댐 채석장에 미완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네요.
셈무트가 하트셉스트의 무한 신임을 받는 것은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일을 맡아서 착착 해결하는 전문가 포스 뿜뿜인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비밀 연인이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셈무트 집안 사람들이 다 왕실에서 일을 했고 많은 재산을 일군 건 역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소문이 많았죠. 셈무트는 여왕과의 스캔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트셉스트 장제전 가까이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이 하트셉스트와 자신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벽화를 남깁니다. 이것은 셈무트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겠지요. 여튼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긴 하트셉스트, 이전의 다른 왕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면 하트셉스트는 국내 안정에 더 힘을 실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이 되었지만 팽창 정책에 힘을 실는 반대파들은 이런 여왕의 정책에 또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군대도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졌겠죠. 아몬 대신전의 성직자들은 이들의 불만을 이용해서 반대파들과 함께 여왕의 군사 정책에 비판을 하고 나서죠. 그러면서 내부의 균열이 조금씩 커졌고 하트셉스트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꼽히는 셈무트. 사실 셈무트가 하트셉스트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왕의 백으로 권력이 커지자 아마 다른 마음을 품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트셉스트는 그런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자객을 보내서 암살합니다. 하트셉스트와 셈무트, 하트셉스트의 딸 이 네페루레가 나란히 새겨진 벽화가 있었는데 셈무트가 이렇게 암살되고 이 셈무트의 상은 벗겨져 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 셈무트에게 배신을 당한 하트셉스트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을 것 같네요. 자, 투트모세 3세가 또 20살이 되면서 그에게 왕권을 돌려줘야 된다는 의견이 점차 늘어났는데 하트셉스트는 자신이 이 여왕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그녀의 딸 네프루레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투트모세 3세와 자신의 딸 네프루레를 공동 통치자로 올리고 싶어 했죠. 자, 그러자 투트모세 3세를 지지하는 신관들은 급 분노했고 내부적으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 이집트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시리아, 아시아, 나비아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인 외교를 지향했던 하트셉스트지만 이 사태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 진압을 해야 했죠. 또 이런 시기에 하트셉스트에게 큰 충격과 슬픔이 될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녀의 딸 네프루레가 병으로 사망을 한 것입니다. 23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면서 누구보다도 강한 여왕이었던 하트셉스트는 딸의 죽음으로 전투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대파들은 국경지대의 상황이 불안한 것은 이 여왕의 군사적 무능함 때문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여왕을 왕위에서 끌어내기 위한 여론을 조성했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종교 축제일에 이 태양신의 배가 3번이나 투트모세 3세 쪽으로만 가도록 만들었죠. 그들은 이것이 태양신의 뜻이라며 투트모세 3세를 다시 왕위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3세를 왕위에 올리려는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하트셉스트는 여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고 그 자리는 투트모스 3세의 차지가 됩니다. 왕위에 오른 투트모세 3세는 전국에 있는 하트셉스트의 조각상과 기념물들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녀가 세운 건축물과 그녀의 조각상은 이름조차 모두 훼손되었고 남아있는 조각상의 머리 부분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이 스핑크스도 하트셉스트 통치 기간에 제작된 것인데요. 투트모세 3세는 데르엘바리 신전에 있던 이 하트셉스트의 다른 조각산들과 함께 이 작품을 파괴해서 채석장에 버리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1920년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발굴단이 이 조각난 작품을 발굴을 해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사실 투트모세 3세는 강제로 왕위에서 끌어내려져서 20여 년 동안 신전에 연금되는 신세로 지내야 했으니까 하트셉스트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녀의 업적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왕실 기록 중 왕비의 이름은 모두 왕의 이름 아래 바로 써 있는데 하트셉스트의 딸이기도 한 투트모세 3세의 왕비 네페루레의 이름이 없습니다. 또 이건 역시 투트모세 3세가 하트셉스트와 그녀의 딸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또 하트셉스트에 대한 증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 아메르테프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트셉스트의 업적을 기리는 유산들을 없애서 자신의 아들이 하트셉스트의 그늘에 가리지 않고 순조롭게 왕위 계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투트모세 3세조차도 셈무트가 세운 아름다운 오벨리스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아몬 대신전 안에 성지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없애지 못한 것인데요. 대신 오벨리스크가 보이지 않도록 벽돌을 쌓아 올려서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벽돌로 쌓은 이 벽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오벨리스크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트셉스트는 마흔이 되기도 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는데요.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에는 제18왕조 다른 왕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녀에 대한 기록만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트셉스트의 사망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요. 병사인지 살해된 것인지 무척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하트셉스트의 묘도 그녀의 미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셈무트가 하트셉스트의 무덤을 만들긴 했지만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는지 하트셉스트는 결국 그 무덤에 매장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1989년 두 구의 여성 미이라가 발견이 됐는데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그중 한 구가 하트셉스트의 미이라로 밝혀집니다. 하트셉스트의 이름이 새겨진 카노피 항아리에 들어있던 어금니와 미이라의 치경의 구멍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1차적으로 이 미이라는 하트셉스트구나 라는 추측을 했고 더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미이라의 DNA가 같은 친족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최종 하트셉스트의 미이라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하트셉스트는 165cm의 키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꽤 큰 키의 여인이었고 약 50세가량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데 치주염, 관절염, 당뇨병 등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인에 대해서는 치주염이 있어서 발치를 했는데 이때 감염된 균이 전신으로 침범을 해서 폐혈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이라는 현재 카이로 뮤지엄에 소장되고 있다고 하네요. 종종 이 하트셉스트를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그녀 이전에도 여성 파라오는 있었습니다. 초기 왕조 시대에 메르네이트라는 여성 파라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후 고왕조, 육왕조 시대에 니토크리크, 또 중왕조 12왕조에 소베크 네페루 등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트셉스트가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불리는 것은 이전 시대의 여성 파라오들은 대개 위기의 시기에 이집트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성 파라오는 왕조의 몰락의 징후이다 또는 몰락의 원인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트셉스트는 이전의 이 여성 파라오들과 달랐죠. 훌륭한 정치 감각을 발휘해서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후 신왕국 이집트가 수백 년 동안 탄탄한 이 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패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마련해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최초의 여성 파라오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트셉스트의 이 신앙국은 크게 번영했는데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과 안정은 이후 투트모세 3세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파라오의 자리는 남자들의 차지라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며 여성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라오로 우뚝 섰던 하트셉스트. 한계를 넘어서서 최고의 통치자가 된 그녀는 지금도 파라오의 꿈을 꾸며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